오늘 아침 눈을 뜰 때 어떠셨나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물 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셨나요? 뱃살은 늘어나고 식후에는 쏟아지는 졸음과 싸워야 하며 건강검진표에는 주의라는 빨간 글씨가 늘어만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혈압, 높은 혈당, 이상 지지혈증, 그리고 복부 비만.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약을 먹으면 수치는 조금 내려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뱃살은 빠지지 않을까요? 약은 증상을 덮어둘 뿐 타오르는 불길의 원인을 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의사가 있습니다. 키스 러니언 박사. 그는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집니다. 바로 일형 당뇨였습니다. 의사였던 그조차 기존의 의학 지식으로는 자신의 혈당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고 저혈당 쇼크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의사인 나도 이런데 환자들은 오죽할까? 오늘 소개할 책, 일형 당뇨를 위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잠깐, 나는 일형 당뇨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이 책의 원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모든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더 강력한 치유의 열쇠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고 약으로 조절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면서 소방차를 부르는 격이죠. 러니언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불을 낼 기름을 붓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몸속을 들여다봅시다. 대사증후군의 뿌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세포문을 열어 영양분을 넣어주는 열쇠인 인슐린이 고장난 상태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과 같습니다. 문이 안 열리니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더 세게 두드려! 라고 소리치면서요. 혈액 속은 인슐린으로 넘쳐나고 이 과도한 인슐린이 염증을 만들고 지방을 저장하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대사증후군의 실체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러니언 박사와 엘렌 데이비스는 적은 수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인슐린도 적게 필요하고 실수할 확률도 적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유행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연료를 설탕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대사혁명입니다. 마치 매연이 심한 휘발유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우시죠?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책은 말합니다. 혈관을 막는 범위는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고탄수화물로 인해 치솟은 인슐린과 염증이라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 케톤이라는 대체 연료를 만들기 시작하죠. 케톤은 뇌와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러니언 박사는 케톤 상태에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을요. 식곤증은 사라지고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호소하는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밥, 빵, 면, 설탕, 과일은 잠시 작별입니다. 대신 신선한 고기, 생선, 계란, 잎채소,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버터 같은 건강한 천연 지방을 식탁에 올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다시 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적당한 단백질과 충분한 지방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배부르게 먹되 단백질로 배를 채우지 마세요. 시작하고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두통이 오고 기운이 없을 수도 있죠. 케토플루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평생 설탕만 태우던 몸이 지방을 태우는 법을 배우는 적응기입니다. 소금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이 시기를 버티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당 수치에서 나타납니다. 식후에도 혈당이 튀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꽉 닫혀있던 지방세포의 문이 열리고 뱃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3시간마다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가짜 식욕이 사라집니다. 음식의 노예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경험. 이것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할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지방은 위험해. 러니언 박사도 동료 의사들에게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해진 몸과 정상화된 수치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과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생활 방식은 단순히 당뇨와 대사증후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이 줄어들며 관절통이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몸의 대사가 정상화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한 달 하고 끝내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탄수화물의 달콤한 유혹보다 내 몸이 느끼는 활력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형당뇨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러니언 박사는 해냈습니다. 하물며 대사증후군 단계에 있는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슐린의 덫에서 빠져나올 열쇠는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단 변화로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정상화되면 기존의 양 용량이 너무 과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행복한 부작용입니다. 오늘 저녁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내고 그 자리를 건강한 채소와 지방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을 위한 혁명을 시작하세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평생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러니언 박사는 반문합니다. 평생 아픈 채로 살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맛, 재료 본연의 맛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가공식품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혀는 처음엔 심심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보세요. 채소의 단맛, 고기의 고소함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미각이 되살아나는 경이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고요? 국밥집에선 밥을 빼고 고기를 더 달라고 하세요. 고깃집은 최고의 외식 장소입니다. 뷔페에선 신선한 샐러드와 고기 위주로 담으세요. 어디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간식이 당길 땐 어떻게 할까요? 견과류 한 줌, 치즈 한 조각, 혹은 방탄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과자나 믹스커피가 주던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없이 허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혈관을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염증을 만듭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이 근본 원인이 사라집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속에 불이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책에서 러니언 박사는 말합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내 건강을 맡기지 마세요. 숟가락을 든 여러분의 손에 통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아빠의 뱃살이 들어가고 엄마의 활력이 돌아올 때 가정의 행복지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자가 포식이라는 청소 모드를 켭니다. 늙고 병든 세포를 잡아먹고 새로운 세포로 재활용하는 것이죠. 돈 안 드는 최고의 항노화 비법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태어났습니다. 포도당과 지방, 2가지 연료를 다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포도당만 쓰다 보니 지방 엔진이 녹슬어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지방 엔진을 켜세요. 시중에 파는 무설탕, 키토 라벨이 붙은 가공식품을 조심하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인슐린을 자극하는 인공 감미료라 변형된 지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키토 식품은 성분표가 필요 없는 자연 식재료입니다. 인슐린은 신장에서 소금과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붓기가 빠지고 반지가 헐거워지는 경험 곧 하게 되실 겁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수치가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라갑니다. 피가 맑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방이 분해될 때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대사의 윤활유입니다. 하루 2리터, 맹물이 힘들다면 레몬 한 조각을 띄우세요. 당신의 지방 연소 공장이 멈추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어쩌다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가 아니라 잠깐의 일탈일 뿐입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건강하게 먹으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왜 주류 의학계는 아직도 저지방을 권할까요?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수만 명의 의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러니언 박사처럼 직접 경험한 의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년 후의 당신, 약 봉지는 사라지고 몸은 가벼우며 거울 속에는 10년 전의 젊은 당신이 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일어날 현실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탄수화물을 과감히 줄이세요. 밥, 빵, 면, 설탕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둘째, 두려워 말고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지방은 당신을 살찌게 하는 적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친구입니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으세요. 가짜 식욕에 속지 마세요. 1형 당뇨를 위한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 책은 단순한 의학 서적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탈출 지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지도를 들고 감옥 문을 나설 차례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힘들 땐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당뇨, 비만, 그 이름이 무엇이든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제 올바른 연료를 채우고 인생이라는 멋진 여행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인슐린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은 식단 변경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